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충남 천안에서 하나의 강연 요청이 와서 하러 가는데, 또 천안이 호두과자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호두과자도 또 하나씩 사 먹으면서 강연 열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 초심 잘 다지면서 영상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국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관세에 대한 이슈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최근엔 런던에서 또 회담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어느 정도의 협상이 또 진전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끝난 것은 여전히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트럼프 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감세 법안, 머스크와의 그런 갈등 이슈 등등으로 해서 정말 트럼프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센 거는 맞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관세 이슈 역시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치킨 게임이 아니라 결국에는 타협을 하면서 자산 증식의 시기, 글로벌 유동성 현재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 비트코인이 슬슬 따라가고 있거든요.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인지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장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본인의 목표 수량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 규제 해방 앞두나라고 하면서 또 조만간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회동설이 좀 돌고 있거든요.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도 트럼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LO 스튜어트 알데로트 이렇게 3명이서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던 바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트럼프와 리플의 CEO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5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올해 1월 8일이었죠. 리플 CEO CLO와 트럼프와 회동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2015년 강력한 시장을 기대한다라고 했었고, 리플의 CEO는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백악관에서 있었던 크립토 서밋을 통해 비트뿐만 아닌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트럼프가 언급한 바가 또 있었죠. 아무쪼록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면서 공식적으로 끝내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의 보유자들은 리플과 SEC의 소송, 지금 현재 마감일 자체가 임박했다. 4월 10일 정도에 60일간의 정지를 요청했었죠. 벌써 2달이 지나면서 6월 16일 타임라인이 임박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타임라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늘 강조드린 것처럼 6월 16일에 합의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 다시 한번 뭔가 좀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그 가능성, 일단은 좀 열어두시면서 천천히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60 초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저히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디파이에 대한 규제, 스테이킹에 대한 ETF 편입 준비되어지고 있으며, 두바이를 필두로 한 부동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든지 시장 구조 법안, 핏 21 법안의 연장선이죠. 뒤에서는 조금씩 모든 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내러티브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적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SEC 차기 위원장이죠. 폴 애킨스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인데, 2가지 워딩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셀프 커스터디와 이 스테이킹이라는 단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자산도 중개기관 없이
개인이 직접 보관할 수 있게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과 같은 이런 온체인 활동 역시 제한이 없어야 된다. 이 자유와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이 SEC의 신임 의장 폴 애킨스 역시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멀리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현재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는 SEC의 크립토 태스크포스 역시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셋 꼭 갖고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구겐하임 재무서비스에서 리플 원장의 디지털 상업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XRP 원장을 통해서 수표를 디지털화로 온체인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한 번 더 보고 갑니다. 이 디지털 상업 어음이라고 불리는 DCP가 이제 실제 자산의 효율적인 토큰화를 위해서 점점 토큰화가 되고 있구나. 구축된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탈중앙화되어 있는 레이어 1 리플사에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이 있었죠. 리플 원장에 상장시키고 있다. 이제 그 구겐하임에서 찍어내는 디지털 상업 어음 DCP 자체가 리플 원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실제로 리플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도 구겐하임 재무 서비스에서 XRP 원장의 디지털 상업 수표 이 DCP 자체를 지코노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체인화 시키고 있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리플 회사와 XRP 레저와 그 XRP 코인, 디지털 네이티브 에셋과 그리고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까지 리플의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겐하임에 대한 이정표 역시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림을 봤을 때 리플의 로고가 보이고 있고요. Great place to work. 일하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죠. 리플이 포춘에서 선정한 최고 직장 순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엔비디아와 비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어떤 문화라든지 직원에 대한 복지가 꽤 좋은가 보죠. 무엇보다도 리플의 CEO와 트럼프가 만난 이후에 원래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인프라망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미국에 대한 그 채용 공고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기다리는 카운트다운의 시기 그들도 함께 세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네요. 리플 XRP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핵심 아이디어에 가장 가까운 코인이다. 여기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핵심 아이디어 코인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 아직까지도 누군지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XRP와 굉장히 유사하다. 가까운 코인이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최초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잖아요. 그걸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블록체인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리 대상인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이제 0과 1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P2P 방식,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을 하고 누구나 볼 수가 있고 수정할 수도 없는 분산형 컴퓨팅 기술, 이 원장 관리 기술을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의 존재 없이, 중앙 서버가 없이, 은행 없이 P2P로, 피어 투 피어, 퍼슨 투 퍼슨 중의적으로 쓰이죠. 개인 간의 자유로운 돈의 이동이 가능해지게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고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 블록체인이구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하면서 P2P 방식으로 돈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분산화된 컴퓨팅 기술 기반의 관리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백서에도 뭐라고 나오죠? 피어 투 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 이 개인 대 개인의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나오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역시 소액 결제 정도에만 적합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워딩에 집중해 볼까요?
분산화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 때는 바야흐로 1991년서부터였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냈던 특허를 볼까요? Multi-Level Distributed Computer System 보이세요? 다중 분산화된 컴퓨팅 시스템 최초로 개발하고 설계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인데 이 사람의 이력을 미루어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블록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특허를 낸 사람이 리플의 CTO고요. 정말로 중앙 서버 없이 국경 간 결제를 할 수 있는 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이 될지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볼 때 블록체인의 본질과 리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전 있죠. 인터넷 오브 밸류. 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파트너십을 맺었고 RLUSD의 자문단 위원회의 그 목록 자체에 기득권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힌트거리는 충분히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분석가가 알트 시즌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XRP 또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타임라인 참고적으로만 좀 보고 가실까요? 이 분석가는 하나의 차트,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여주면서 향후 3개월 안에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알트 시즌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줄기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결을 치면서 다시 한번 비트의 도미가 내려올 수 있는 과정. 일단 조금 더 비트가 힘을 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더 먼저 올라간다면 그의 상승을 응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투자자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 XRP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정말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공유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인지 봤더니 by slow and over time. 뭐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모으라고 하는 그런 DCA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비유를 굉장히 재밌게 들어줬는데요. 마치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것처럼 술을 즐기는 것처럼 꾸준하게 XRP를 천천히 모아갈 것이고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서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 저는 XRP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신 한 영상에서 리플 XRP가 스위프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제 점점 이런 에비던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비보 파워라든지 커머디티 캐피탈, 위버스 인터내셔널 같은 기관들이 슬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전략을 벤치마킹하며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XRP를 모아가는 것이겠죠. 역시나 이스넷 페이먼트 세이프의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스위프트와 리플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그 ISO 2002를 탑재하는 시기 또한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안에 리플과 SEC의 소송 충분히 끝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나왔던 6월 16일에 너무 또 목숨 걸어서 막 투자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스텝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지지거래소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형 거래소 중 하나죠. 업홀드가 15억 달러 규모의 IPO 또는 매각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파트너즈를 또 고용하고 있다. 점점 IPO나 M&A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23년 10월서부터 리플사와 이 웹3 금융 플랫폼인 업홀드와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점점 이 리플 원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암호화폐에 대한 리퀴디티를 보완하기 위해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인프라, 통합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홀드와 체결한 바가 있었다라는 거. 정말 이 업홀드가 IPO 또는 매각이 됐을 때 어떤 회사에서 사들이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로빈후드에서 ODL의 창구로 활용됐던 유럽의 최대 거래소로 일컬어졌던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했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슬슬 업홀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휴된 XRP, 잉여된 XRP, 업비트에 그냥 두고 계시는 분들, 빗썸에 그냥 두고 계시는 분들,
이제 이런 디파이 스테이킹이 기회가 열리면서 점점 우리가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적인 스테이킹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XRP는 POS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적인 그 스테이킹은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린월렛에서 함께하는 도플러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디파이 스테이킹 기회가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XRP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이자율 3에서 4%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와 손을 잡으면서 XRP 파이낸셜 생태계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F 자산을 통해 이제 디파이 시장에 XRP가 진입되고 있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업홀드를 통해서 XRP 활용 스윙 모델이 점점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자율이 얼마인지 봤더니 대략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저 또한 도플러도 지금 한 3에서 4% 정도 주잖아요. 요 정도는 좀 합리적인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는 거래소에서 뭐 15%, 20%가 넘는 스테이킹 이자를 주겠다, 여기로 이체해라, 뭐 이런 식의 광고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슬슬 이 플레어 네트워크 역시 생태계가 가동될 준비, XRP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정식적으로 런칭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독자님의 댓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님 항상 감사드린다고 해주시면서 얼마 전에 TV 경제 채널에 디파이 조선생님이라는 분이 뭐 책도 나름 발간하셨었던데, 리플은 완전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과대평가된 코인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셨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리플의 입지는 완전 좁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고견 방송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글쎄요, 우리 많은 또 오래된 구독자님들이 다 대댓글을 한 10개 정도 가까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팩트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사실 이게 뭐 정답이겠죠. 이 방송 또 누가 보면은 또 종교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 것 같던데, 그냥 뭐 XRP를 믿으세요, 뭐 저를 믿고 투자하세요, 이런 방송은 아니신 거 잘 알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말씀드렸고, 리플사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공부하는 채널이지 뭐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된다, XRP 무조건 뭐 오르니까 사셔라, 이렇게 전 강요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본인께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스테이블 코인, 요즘 법정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어디로 주조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재 리플 원장에 오늘도 지금 구겐하임에 디지털 수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XRP의 소각량과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꾸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금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